안녕하세요. 대부고로입니다. 지난번에 DX12하고 벌컨하고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DX12하고 벌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태어나게 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해요. 특히 DX11하고 그리고 후에 DX12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DX12하고 벌칸 이전에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2013년 이전부터 2015년 경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DX11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죠. 오픈GL도 있긴 하지만은 오픈GL은 사실상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픈GL이라는 그 그래픽 API가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어떤 중앙에 지휘체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API의 질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디버깅 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개발자들이 DX11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픽 API DX11을 제공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그래픽 API 디자이너들의 어떤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픽 API를 쓰는 우리 같은 그래픽 프로그래머들로서는 굉장히 깔끔한 클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받고 그 대신에 그 이면에 드라이버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전혀 이제 알 수가 없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서는 그 하드웨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DX11이 모든 것을 관장을 한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1편에서 제가 다루었듯이 이제 하드웨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특히 GPU의 그 병렬 처리 능력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함에 의해 가지고 이제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CPU 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달된 하드웨어의 그 기능들을 그래픽 프로그래머 혹은 그 게임의 입맛대로 쓸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픽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내부에서 어떤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플에서 메탈이라는 그래픽 API가 나오죠. 이제 메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DX11하고 좀 인터페이스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틀린 게 이제 메탈 API 같은 경우에는 DX11하고는 틀리게 그 그래픽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GPU 즉 비디오 카드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메탈 API는 앞으로 나올 DX12나 벌칸과 똑같이 이제 멀티 스레딩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커맨드 리스트에 기반을 둔 멀티 스레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DX12하고 벌컨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제 2014년도에 애플에서 이제 메탈 API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베인 글로리라는 그 모바 게임을 메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래픽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죠. 물론 이제 애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PC 쪽 업계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PC 쪽 업계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쪽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explicit graphic API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먼저 2013년도 때 이제 AMD에서 Mantle API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Mantle API는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Vulkan API의 전신이에요. Mantle API는 그 애플의 메탈 API보다 훨씬 더 로우 레벨 explicit graphic API거든요. 일단 멘틀이라는 이름부터가 Closer to the Metal 이라는 어떤 디자인 컨셉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 회로 기판에 좀 더 가까이라는 의미죠.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적인 일을 다룰 수 있었고 그리고 멘틀의 스펙 자체는 사실 이제 AMD가 이제 개발은 하긴 했는데 스펙 자체는 EA 다이스 스웨덴에 있는 다이스에 있는 요한 앤더슨이라는 프로스바이트 개발자가 상당히 깊숙이 스펙에 관련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 이 다이스에 있는 요한 앤더슨을 비롯한 이 개발자들이 AMD와 컨택트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API를 개발하고 싶다. 너네들이 그거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온 EA의 배틀필드 4나
배틀필드 하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멘틀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멘틀 API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벌컨 API에 전신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AMD가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오픈소스 그룹에 멘틀 API 모든 그 자료를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이제 AMD는 멘틀에 대해서는 손을 씻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멘틀은 더 이상 서포트를 안 해요. AMD 쪽에서는 이제는 벌컨하고 DX12를 서포트를 하지. 그리고 새로운 이제 벌컨 API는 2016년도 때 크로노스 그룹에 의해서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니티하고 에픽 엔진 그리고 밸브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이 벌컨 API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스펙 개발에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벌컨 API가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컨설팅을 많이 하고 개발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벌컨 API는 멘틀 API하고 거의 많이 유사하고요. 멘틀 API의 진화된 버전이 벌컨 API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차세대 그래픽 API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2015년에 DX12를 발표를 하는데요. 뭐 기능면으로 보면은 사실 벌컨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사실 벌컨이 하고 DX12하고는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 면에서 그리고 성능 면에서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그래픽 API 개발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자기네들이 디렉트X 11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래픽 API 그 디자인 필로소피 자체가 어떤 클린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차세대의 어떤 로우 레벨 익스플리시트 그래픽 API 개발에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애플과 AMD가 그런 차세대 그래픽 API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듦에 인해 가지고 본인들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지금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사실 멘틀 API가 2013년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때 애플의 메탈 API가 나오고 그 다음에 DX12가 2015년 나오고 그 다음에 벌컨 API가 2016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 단순하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뭐 멘틀이 가장 뭐 원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이제 그래픽 이제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요런 이제 API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걸 철저하기 때문에 애플은 좀 제로 칠 수도 있는데 일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래픽 API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조다, 어느 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음모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제가 계속 이제 새로운 그래픽 API는 이제 explicit 그래픽 API다, low level 그래픽 API다 이렇게 멀티 스레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나 이제 CPU하고 GPU하고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자체를 프로그래머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한번 버그가 발생하면은 버그를 이제 트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난해한데 프로그래밍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그래픽 API 그 차세대 그래픽 API 스펙에 참여한 그런 회사들 있죠. 유니티 있고 나이스 있고 뭐 에픽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유니티는 뭐를 개발하죠? 유니티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죠. 에픽은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 차세대 그래픽 API 스펙에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일부러 차세대 그래픽 API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그래픽 프로그래머가 감히 프로그래밍할 엄두도 못 내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엔진을 사서 쓰라. 요런 이제 음모론이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는 좀 돌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거 사실 음모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는 게임 엔진, 그래픽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DX12도 해보고 벌컨도 해봤는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확실히 DX11보다는 굉장히 까다롭긴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사실일 리는 없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온 이제 DX12나 벌컨 같은 API가 제공해주는 이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DX11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 요구에 맞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AMD가 부응을 해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차세대 그래픽 API의 구체적인 장점과 이제 어려운 점은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